안녕하세요. 예. 자, 보죠. 음, 빔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죠. 예, 바뀌었죠. 깨끗하죠. 예, 왜 지금까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는 바꿔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시설은 사진이 많아요. 사진이 많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반상하고 철공공사하고 거푸집 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양이 철공 콘크리트가 양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4절 콘크리트 공사인데 철공 콘크리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4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5절이 RC 철공 콘크리트 부재 설계인데 오늘 철공 콘크리트 부재 설계까지도 못 나가요. 오, 지난주에 3절까지 했는 들 한 절, 4절만 합니까? 예, 4절만 합니다, 오늘. 4절만 해도 오늘 4절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철공공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는 게 4절인데 4절이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4절 부분이. 그래서 오늘 4절 하고 난 뒤에는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쓰지 않는 머리를 오늘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뭐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해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좀 뭐 되게 많이 좀 개념을 좀 파악을 조금 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고 다음 주에 5절 철공 코너 부재 설계하고 강구조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상에 지금 뭐 밴드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밴드는 그 네이버 밴드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시설개론 신명이라고 치면 제 밴드가 나와요. 밴드가 나오고 그 밴드 부분 가입할 때 비밀번호가 몇 번이었죠? 비밀번호 모르세요? 8233. 예, 8233 맞죠?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요. 비밀번호가 그래요. 뭐 하여튼 비밀번호가 8233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해라 그러면 8233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달 가입하셨을 건데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듣는 분들은 아마 밴드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밴드 가입을 하시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OX로 아침 6시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핸드폰 무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항상 무음.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8233 비밀번호 누르시면 가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승인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밴드에 보면 그 수정사항이 있어가지고 기본서 부분 수정사항이 다른 게 아니고 법이 이제 개정됐어요. 개정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정이 아니고 제정. 개정과 제정은 차이점이 아시죠? 개정은 바뀌는 거고 제정은 뭐죠?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구조 기준이 강구조 부분에 대한 구조 기준이 건축물에 대한 강구조가 따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올해 이제 이번 달이죠. 10월 11일부터 새롭게 건축물에 대한 강구조, 철골 구조라는 게 법령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뭐냐면 기존에 그러면 강구조, 철골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토목이라든지 건축하고 같이 쓰는 기준이 있었다고요. 그 기준하고 충돌되는 내용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중에 철골 구조 가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철공 콘크리트는 없는데 강구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농막이 도료 자체가 온도하고 습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건물에 적용할 때와 건물이 아닌 것에 적용할 때 다르게 이제부터는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기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기준을 뭐 어떤 기준에 어떤 부분이라는 걸 명시를 안 해놓으면 이 문제가 오류가 되는 거 이제 어떤 걸 답으로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통 그 부분을 시험 문제 안 내든지 아니면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제 개조를 시설계로는 제 교재를 가지고 많이 체크를 해서 보시는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될 때 앞에다가 타이틀을 쓰지 않고 문제를 주택관리사는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기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제를 많이 낸다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게 아니고 제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기존 책에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 기존 책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하면서 팁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구조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바뀐 게 우주 제일전 총론 있죠. 구조 총론. 총론에서 우리 그 하중에서 적설 하중 기억나세요? 적설 하중이란 말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설 하중으로 바꿨어요 이제.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지진 하중, 그 다음에 풍 하중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왜 적설인지 설명했죠. 눈이 쌓이기 때문에 적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 자체는 하중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걸 전체적인 용어를 통일하다 보니까 그냥 적설이 아니고 뭐죠? 설하중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문장에서 쌓이는 개념으로 나오니까 굳이 그걸 적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중 얘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적설이라는 말을 쓰고 눈이 쌓이는 이렇게 되면 말이 두 개가 뭐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럼 이걸 적설이란 말 대신 그냥 설이란 말 쓰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뭐 수치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설이 뭐다? 설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대표적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크리트 공사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제4절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공사 부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개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몇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철공 콘크리트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철공 콘크리트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철공 콘크리트가 성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콘크리트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녹슬지 않는 이유는 콘크리트가 무슨 성질이다? 알칼리성이다. 그리고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게 열팽창 계수 또는 선팽창 계수라 그러는데 그게 뭐하다? 거의 같다. 하지만 무슨 계수는 같지 않다? 탄성 계수는 같지 않다. 그게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게 이형과 원형 철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형 철근은 원형 철근에 리브하고 마디가 들어가서 뭐가 좋아져요?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름을 표시할 때 원형 철근은 파이 형태로 표시하고 이형 철근은 디포드 D로 표시합니다. D.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지름 표시는 그렇게 하지만 강도 표시는 원형은 SR이라고 쓰고 이형은 SD라고 씁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이제 뭐 300, 350, 400 이렇게 나와요. 그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슨 강도다? 항복 강도다. 무슨 항복 강도다? 최소 항복 강도를 얘기한다. 됐나요?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근이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고 있는 두께를 뭐라 부르죠? 피복 두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렇게 실내에 있는 옥에 노출되지 않고 실내에 있는 보하구 기둥의 피복 두께는 얼마죠? 40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철근의 이염 길이나 정착 길이를 결정하는 강도는 무슨 강도다? 부착 강도, 즉 부착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름이 큰 거 하나 쓰는 것보다는 지름이 뭐죠?
가는 거 여러 개 쓰는 게 부착력이 훨씬 좋고 철근을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도 커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이제 우리가 그 정착하게 되는데 기둥의 주근은 밑에는 어디? 기초, 위에는 바닥. 그리고 큰 보는 어디? 기둥에. 그러면 작은 보는요? 큰 보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벽은 옆으로는 기둥, 위로는 보, 밑에는 바닥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 철근은 바닥 전체를 잡아야 되니까 보 또는 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보는 기둥하고 보를 만나는 곳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둥 아니면 기초에다가 정착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부분 얘기하면서 거푸집에서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데 콘크리트를 부으면 안으로 오그라드는 걸 막아주는 거 뭐죠? 격리제, 세퍼레이트. 측압에 의해서 벌어진 걸 막아주는 것은 긴결제, 폼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근하고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고임제, 간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측압 얘기하면서 측압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뭐 생각하면 돼요? 물이 많으면 측압이 크다. 물이 많으면 측압이 크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 됐나요? 배합 중에서도 무슨 배합일수록? 부배합일수록 측압이 크다. 됐나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제 굳으면 콘크리트가 이제 굳으면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틀린데 일반 구조물일 때는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 이상이면 옆판을 뗄 수 있죠. 5메가파스칼.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은 2배, 10메가파스칼일 때 옆판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8페이지에 4절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 리뷰를 조금 했는데 이제 이걸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나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답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 차이가 복습이겠죠. 다른 거 없어요? 복습을 하신 분은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숙제를 나름대로 뭐죠? 하루에 몇 개씩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안 하신 분들은 또 생각이 안 날 거고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처음의 차이는 미비합니다. 처음의 차이는 미비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또 보게 됩니다. 네. 그럼 내년에 안 되면 뭐죠? 내후년에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택관리사를 4년째를 다니는 4년째 대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4년 딱 들으고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안 하시면 이 차이가 계속 커지고 나중에 1차 과목까지 전체를 회계하고 민법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양이 얼마 없을 때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138페이지 이제 4절 콘크리트 공사가 나오는데 콘크리트에 대한 뭐 개념도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고 밑에 보니까 콘크리트의 사용 재료가 나옵니다. 자, 먼저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뭐냐? 그렇죠? 콘크리트가 뭐냐? 콘크리트라고 그러면 뭐 들어가죠? 그렇죠. 시멘트 들어갑니다. 또 뭐 들어가요? 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래. 그리고 자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이 모래하고 자갈 있죠. 이 모래하고 자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골재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모래하고 자갈을 뭐라 부른다고요? 골재, 골재. 그럼 모래하고 자갈 중에 누가 더 크나요? 자갈이 클죠. 이게 굵고 이건 가늘죠. 그래서 자갈을 보통 굵은 골재, 모래를 잔골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굵은 골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일본식 한자예요. 조골재. 모래를 잔골재를 세골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일본식 한자예요. 그래서 보통 그 말을 많이 썼는데 일본 책을 우리나라 그 건축은 번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공 서적에 보면 조골재, 세골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굵은 골재, 장골재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와요. 책에 보면. 그래서 그게 그거라는 거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럼 이걸 골재라 그러고, 그럼 여기서 보면 시멘트하고 물 있죠. 시멘트하고 물을 합쳐서 뭐라 부르냐? 시멘트하고 물을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물 시멘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멘트하고 물의 배합은 뭐라 부르냐면 시멘트 풀이라고도 해요.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거 자체는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만 가지고는 뭐라 부를까요? 모르타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게, 그러면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거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시멘트가 들어가는 양이 있을 거고 물이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물의 양을 단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단위 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콘크리트에서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위 수량이라 그러면 뭘로 생각하냐면 개수를 생각해요. 근데 개수가 아니고 여기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물 숫자입니다. 그리고 시멘트도 단위 시멘트량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을 얼마씩 해서 만들어내니까 그때 개념으로 들어가는 단위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우리가 요구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강도. 왜냐하면 건물을 만드는데 하중이 올라가면 이 하중에 견디기 위한 부재가 돼야 되죠. 그 부재의 강도가 얼마 이상은 돼야 파괴가 안 되잖아요. 그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의 배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 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강도가 높아지고 어떤 거는 강도가 낮아지는 게 뭐냐면 배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맛이 있고 어떤 건 맛이 없고 어떤 건 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도.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배합을 얘기할 때 편이 있어요. 편이. 우리 편, 뭐 너희 편, 다른 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합을 할 때 항상 같은 편이 뭐냐면 이겁니다. 시멘트하고 물이 한 편. 됐나요? 그 다음에 모래하고 자갈이 또 뭐죠? 또 한 편. A팀, B팀 이렇게 돼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 배합이 있는데 그 배합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이라고 보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통 보면 시멘트량을 조금 올릴게요. 강도를 높이려고 이걸 올립니다. 그럼 뭐도 많아져야 돼요? 물도 같이 많아져야 돼요. 한 팀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골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양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멘트도 많아지고 물도 같이 많아지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시멘트 물이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있고 적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도 많고 적으면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거 판단할 때는 물과 시멘트에 대한 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시멘트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부를까요? 시멘트가 우리나라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몰라요? 시멘트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외래어잖아, 외래어. 그렇잖아요. 시멘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합제. 재료들을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결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물 시멘트 비를 뭐라 불러요? 물 결합제 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시멘트 비를 쓰지 않고 물 결합제 비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물 시멘트 비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같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다르게 명칭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냥 두 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 연구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데 시험만 보면 되는 거니까 두 개 거의 같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럼 물 시멘트 비가 뭐냐면 물 시멘트 비가 물과 W 워터 시멘트에 대한 뭐라고요? 비. 이게 바로 뭐예요? 물 시멘트 비, 물 결합제 비.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수를 읽는 방법 얘기했죠. 물을 시멘트로 나눈다 이렇게도 하지만 분수를 읽을 때는 분모를 먼저 읽어요. 그러면 시멘트에 대한 물 됐나요? 분수를 어떻게 읽어요 이거? 4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4에 대한 1의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1 나누기 4 이렇게도 하지만 1을 4로 나눈다고도 얘기하지만 4에 대한 1의 비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W for C는 C분의 W, 즉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하고 이거랑 무슨 비니까? 같은 비례니까. 그러면 물 시멘트 비가 크다,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시멘트가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으면 뭘로 얘기해야 돼요? 물 시멘트 비로. 배합을 얘기할 때는 시멘트하고 물에 대한 비를 따로 안 둬요. 됐나요? 이게 헷갈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문제를 못 푼다고요. 헷갈려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자, 콘크리트에 뭘 얘기할 때는 배합을 얘기할 때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합을 얘기할 때는 시멘트하고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모래하고 자갈이 별도라고요. 그런데 시멘트하고 물에 대한 비를 알고 싶으면 시멘트가 그래서 얼마 들어가고 물은 얼마 들어가는데 그걸 알고 싶으면 뭘로 얘기해야 돼요? 물 시멘트 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일단 이 개념부터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부터 기억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보세요. 여기 시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같은 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시멘트가 있으면 모래하고 자갈만 집어넣으면 콘크리트가 완성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시멘트는 물이 있어야 뭐가 돼요? 희석이 돼요. 시멘트는 물이 있어야 희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화학적으로 뭐죠?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말 얘기가 돼요? 물이 들어가야 이게 물하고 희석이 되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굳어진다고. 그래서 물이 시멘트와 화학적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뭐라 부르요? 수화 반응 또는 수화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 수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와 물이 화학적 반응을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화 반응. 됐나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저는 지난번에 이제 커피 얘기했었는데 그 초이스하고 맥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알갱이가 큰 게 뭐죠?
맥심. 알갱이가 제일 작은 게 뭐죠? 초이스입니다. 커피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 중에서 똑같은 물의 양을 집어넣었을 때 통에다가 커피도 똑같은 양 무게, 그 다음 똑같은 걸 집어넣고 물도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들어가지 않고 물의 양은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공간에. 그러면 누가 더 물을 집어넣었을 때 희석이 더 빠를까요? 초이스죠. 알갱이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알갱이에 굵고 가는 정도를 나타낸 걸 뭐라 부르냐면 분말도라고 얘기합니다. 시멘트의 입자에 굵고 가는 정도를 나타낸 게 뭐라고요? 분말도. 그 고운 정도를 나타낸 거. 우리가 어떤 알갱이를 만져보면 되게 가는 건 뭐라 그래요? 곱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굵으면 어떻게 돼요? 뭐 거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곱단 얘기예요? 거칠다는 얘기예요? 곱단 얘기예요. 고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말도라고. 그러면 곱지 못하면 이게 분말도 부분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분말도가 그렇죠. 낮단 얘기예요. 이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알갱이가 크면 분말도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말도는 알갱이의 고운 정도를 나타낸다고요. 이게 고운 정도가 좋을수록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고운 정도가 떨어지면 낮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알갱이가 되게 가는 부분은 물하고 희석이 빠르죠. 그럼 물하고 반응이 빨라요, 느려요? 빠르니까 수화 반응이 빠르겠죠. 그럼 반대로 알갱이가 큰 거는 물하고 반응이 느리겠죠. 그럼 수화 반응이 느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떤 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냐면 커피를 먹을 때 커피를 알갱이를 집어넣고 물 집어넣을 때 뜨거운 물 집어넣어요? 찬물 집어넣어요? 뜨거운 물 집어넣으면 희석이 더 빠르죠. 뭐냐면 알갱이가 가는 녀석이 물하고 반응하면서 뭘 내냐면 열을 내요. 누가 열을 내는 거예요? 물이 열을 내요? 시멘트가 열을 내요? 시멘트가요. 물이 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할 때 무조건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갓 만들어진 시멘트 있죠. 그 위에 손을 올려보면 엄청 뜨거워요. 시멘트가 뭘 낸다고요? 열을 낸다고. 그러니까 가늘수록 시멘트가 반응하면서 열을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수화 반응이 크다는 얘기는 물하고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수화 반응이 클수록 열도 뭐죠?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기본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발열량. 됐나요? 그러면 발열량과 수화 반응은 같이 움직이면 되겠죠. 또 같이 움직일 거는 알갱이가 되겠죠. 세 개는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시멘트 알갱이가 가늘수록 고울수록 물하고 반응이 빠르다. 그 얘기는 수화 반응이 빠르다. 열을 많이 낸다. 됐나요? 이거 세 가지.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38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사용 재료 중에서 시멘트가 나옵니다. 시멘트 제조법은 우리가 뭐 회사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거기 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성질이 나오는데 시멘트에 대한 비중 안 보셔도 돼요. 13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시멘트 분말도 나오나요? 이게 이제 17에 19에 두 번 나왔습니다. 시멘트 분말도가 17에 19에 두 번 나왔어요. 정의 보시면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의 고운 정도를 뭐한다? 나타낸다. 시멘트 입자의 고운 정도 나타낸다. 그래서 시멘트의 물의 반응, 수화 반응과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분말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알갱이가 가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온 보시면 니온 뭐라고 돼 있어요? 분말도가 클수록 수화 작용이 빠르다. 그 다음에 디귿 분말도가 클수록 발열량이 크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분말도가 클수록 알갱이가 가늘수록 이 얘기죠. 물하고 반응이 빠르고 열도 많이 내는 거 맞죠? 그러면 열을 많이 내서 빨리 굳으면 다른 것보다 초기에 즉 조기에 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는 아직 굳지도 않았는데 이건 빨리 굳었어요. 그럼 굳은 게 강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재료가 있는데 이건 여기는 완전히 굳었고 이건 굳지 않았어요. 여기 때릴 때와 여기 때릴 때 강도가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러니까 빨리 굳을수록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조기 강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분말도가 클수록 발열량과 조기 강도가 뭐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리얼 부분. 그러면 빨리 굳으면 재료가 분리되는 거를 막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사기가 빨리 굳으면 좋아요? 늦게 굳으면 좋아요? 빨리 굳으면 좋죠. 그래서 공사기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게 시공연도예요. 그 밑에 보니까 시공하는 정도를 나타낸 게 뭐라고요? 시공연도, 연도. 그게 시공연도입니다. 시공연도가 뭐 한다고요? 좋아진다고요. 빨리 굳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공연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어떤 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요. 물이 조금 많아야 공사하기가 편하니까 시공연도가 좋다고도 얘기하고, 이거는 지금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이 빨라서 빨리 굳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사하기가 좋으니까 뭐라고 돼요? 시공연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시멘트가 빨리 굳으면서 분말도가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하고 반응이 빠르고 뭘 많이 낸다고요? 열을 많이 낸다고요. 그러면 열을 많이 내면 빨리 굳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요. 단점이 열을 많이 내니까, 열을 많이 내면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렇잖아요. 바짝바짝 마르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균열이 생겨요. 이 단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험해 보니까 분말도가 클수록 균열 발생이 크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균열이 생기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피해도 입을 수 있죠. 풍화가 그만큼 일어나기 쉽다. 바람에 대한 영향을 받기가 쉽더라 그 얘기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초기 강도는 큰데 초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도가 좀 뭐한다?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기억에 보면 분말도 클수록 표면적 나오죠. 이거는 아주 그 화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궁금한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분말도 이 개념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못 잡으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울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수화 반응. 그럼 수화 반응을 하려면,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하려면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분말도가 크다는 건 알갱이가 미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갱이가 고울수록, 즉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클수록 물하고 반응이 빠르다. 그럼 수화 반응이 빠른 거죠. 그러면 그때 수화 반응하면서 뭘 많이 내더라? 열을 많이 내더라. 그럼 발열량도 크다. 됐나요? 그러니까 조기 강도가 크더라. 다른 거에 비해서. 하지만 열을 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더라. 하지만 공사하기는 좋더라. 시공연도는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17년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시멘트 분말도가 뭐가 돼요? 크대요. 알갱이가 곱단 얘기예요. 가늘단 얘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화장이 빠르다. 맞죠? 조기 강도가 크더라. 네. 시공연도가 좋더라. 균열 발생이 적다. 다음 몇 번? 4번. 그 다음에 5번 블리딩 현상이라는 게 나왔죠. 이거 몰라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블리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블리딩은 나중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리딩 현상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블리딩이 뭐냐면 콘크리트에 물을 부으면 물과 함께 미세한 물질이 위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굳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빨리 굳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잘 못 굳으면 물과 함께 미세한 물질이 막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럼 블리딩 현상이 뭐죠? 그렇죠. 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반응이 빠르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블리딩 현상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시멘트의 응결 나오나요? 응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해서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 굳겠죠. 굳어요. 굳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응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이가 되면 거의 굳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누르는데 속 들어가면 응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으면 굳은 거예요. 굳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응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매 있죠. 나무에 열매가 열리죠. 딱 봤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단단하고 크기도 제법 됐어요. 떼서 먹었어요. 아직 떨어요. 그럼 아직 제대로 뭐 했단 얘기예요? 안 익었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땐 단단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뭐 한 거예요? 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익으려면 시간이 걸려야죠.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가 응결, 굳긴 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강도 있죠. 얼마 정도 생각했던 강도는 아직까지 익지 않았다고. 그럼 익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그 시간이 보통 얼마냐면 28일까지. 한 달 정도 있어야 돼요. 됐나요?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이면 응결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시간까지는 응결이 되는 거, 굳은 거고, 그럼 이때부터는 굳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강도가 나온 건 아니에요. 강도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나오게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계속 크기는 그대로 나오지만 익어간다고. 그럼 익어도 계속 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럼 이 내에서 계속 소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점이 응결이고, 그러면 응결이 되는 상태 다음에 강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과정은 뭐라 부르냐? 이걸 경화라고 얘기합니다. 응결과 경화의 차이점이 이게. 단순히 굳은 건 뭐라 불러요? 응결. 아시겠어요? 굳고 난 뒤에 강도가 나오는 그 과정을 뭐라 불러요? 경화. 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근데 이거를 개념을 알아야 이 파악이 돼요, 이게.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그럼 뭐로세요? 굳었지만 강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 이 과정이 뭐가 된다? 경화. 그러면 28일이 딱 되면 경화 전이에요? 경화 후예요? 경화 후가 되는 거지. 이 전까지는 경화 전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때까지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뭐냐면 그 재료 내에서 뭔가 어떤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아시겠어요? 이 재료 내에서 뭔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뒷부분의 시점을 우리는 경화 후 이렇게, 경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건 아니고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시멘트 응결 기억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넘겨서 140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시멘트에 대한 종류의 특성이 나오는데 시멘트 종류가 쫙 나옵니다. 시멘트 종류가. 이 시멘트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포틀랜드 시멘트 나오죠. 포틀랜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서북부에 있는 오리건 주에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포틀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는 어디서 처음에 발견된 거예요? 포틀랜드. 그래서 이름은 포틀랜드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서울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 시멘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포틀랜드 하는 게 왼쪽 보시면 참고사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그 도시의 강 쪽 부분에서 이게 처음 발견된 거예요. 돌이에요, 돌. 돌이라고 돌. 근데 이 돌을요, 우연찮게 누가 뭐죠? 깬 거예요. 돌을. 깨고 난 뒤에 물을 한번 섞어봤는데 깨진 가루돌이 물이 들어가니까 뭐죠? 굳는 거예요, 이게. 와, 아니 일반 돌이 물을 했다고 해서 굳진 않잖아, 이게. 근데 이 돌은 잘게 부수고 난 뒤에 물을 탔는데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뭐지? 결합을 시키는 재료네? 그래서 이름을 결합제. 우리는 결합제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뭐죠? 시멘트!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죠? 포틀랜드 시멘트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쓰고 있는 시멘트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뭘 포틀랜드에서 가져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틀랜드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거기에서 화학적 분석을 했겠죠. 화학적 분석을 실험실에 해보니까 야, 이거 만들려면 이런 요소를 집어넣으면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상용화되는 시멘트가 된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것은 높은 강도로 쓰고 싶은 곳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멘트를 높은 강도로 쓰면 돼요.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수화 반응, 발열량. 시멘트가 열을 많이 내는 시멘트가 있고 열을 적게 내는 시멘트가 있어요. 열을 많이 내면 빨리 굳어요? 늦게 굳어요? 빨리 굳어요. 그래서 조기의 강도를 높이는 시멘트가 있더란 얘기예요. 뭐라 부를까요? 조기의 강도를 높이는 시멘트가 있다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조기의 강도를 높이는, 열을 되게 많이 내는 시멘트가 있다고. 그걸 이름을 조기 강도를 높이는 시멘트, 줄여서 조강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근데 반대로 열을 높이지 않고 중정도 부분은, 중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이렇게 미미하게 열을 낮추는 시멘트가 있다고요. 열이 높지 않는 거. 그럼 발열이 높아야 낮아요? 낮겠죠. 그런 시멘트를 중용열 시멘트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종류 중에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나와요. 이거 이제 시멘트가 열을 되게 낮은 거예요. 열이 낮은 거. 이게 10회 때 한번 나왔어요. 다른 건 안 나왔고. 그러면 이제 딱 그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거 반대가 뭐예요? 밑에 있는 조강이에요. 조강. 그럼 이 두 개는 완전히 성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물어볼게요, 제가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열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낮은 거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열이 높은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조기 강도가 낮다. 됐나요? 그리고 발열량이 낮다. 됐나요? 그리고 열에 대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기보다는 뭐가 큰 거예요? 장기 강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놓고 이거 특징을 왜 외우냐고, 이거를. 중용열이 뭐고 조강이 뭔지만 알면 옆에 특징은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 개념을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그런 열이 낮은 거고, 조강 포틀랜드는 반대로 열이 높은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수화 반응이 빠를 거예요. 발열량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조기 강도가 크죠. 빨리 굳으니까. 하지만 장기 강도는 떨어질 거예요. 뭐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래서 아주 긴급한 공사 있죠. 빨리 해야 하는 공사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써야 돼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돼요. 그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주셔야 할 게, 나머지 시멘트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141페이지에 그럼 이제 시멘트에다가 뭐 집어넣게 돼요? 물을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물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게 거의 없어요. 물은 그냥 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넘겨서 이제 142페이지에 뭐 나와요? 골재. 이제 골재를 집어넣게 돼요. 골재를 집어넣게 되는데, 골재는 종류 보시면 크기가 잔골재 있고 아까 굵은 골재 있죠. 대표적으로 모래가 뭐래요? 잔골재, 자갈이 굵은 골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뭘까요? 이걸 채라고 그래, 채. 옛날에 여러분 채 같은 거 쓰는 거 기억나세요? 밀가루 뭐 반죽할 때 채 이렇게 쓰잖아요. 왜 채 써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렇죠. 밀가루도 고운 정도가 있어요, 이게.
분말도가 있어요, 이게. 분말도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채를 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골재를 집어넣고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채에 눈금이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얇고 이거는 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채의 크기가 얼마냐면 5mm 채입니다. 5mm 채를 딱 기준으로 해서 골재를 집어넣고 다 통과하면 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골재라고 해요. 근데 5mm 채에 거의 다 남으면 뭐가 돼요? 굵은 골재. 그러니까 굵은 골재와 장골재의 기준이 되는 채가 몇 mm 채라고요? 5mm 채.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기준이 되는 채만 그냥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보통 굵은 골재는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많이 써요. 현장에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채 친다고 얘기하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골재의 품질의 요구 조건입니다. 골재에 요구되는 조건은 1번 일단은 유해한 양의 먼지나 흙, 유기물질,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0회 때 나왔어요.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뭐예요? 시멘트 풀. 페이스트가 뭐냐면 풀을 얘기합니다. 풀. 시멘트 페이스트가 뭐냐면 시멘트하고 물을 합친 걸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시멘트 페이스트의 강도보다는 골재 강도가 뭐 해야 돼요? 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왜 커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왜 커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강도가 콘크리트 부분에 있어서 강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강도 부분을 높이 하려면 골재 강도를 높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멘트 페이스트보다는 높게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실정률이 크고 입도가 좋아야 된다. 실정률은 뭐냐면 골재가 그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율.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강의실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뭐라 불러요? 실정률. 그럼 여러분이 강의실을 꽉 차 있으면 실정률이 높은 거고 여러분이 적으면 실정률이 낮은 거고 반대로 뭐가 클까요? 공공률이 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주가 되는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실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골재를 얘기하니까 콘크리트에서 기본적으로 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실정률. 됐나요? 그러게 이거. 입도는 뭐냐면 골재의 크고 작은 정도. 골재의 크고 작은 정도를 뭐라 부른다? 입도라고 얘기합니다. 입도 이렇게 돼요. 어떻든 뭐 실정률이랑 입도가 뭐 해야 된다? 뭐 좋아야 된다. 뭐 설마 나빠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5번째 표면은 뭐하고? 거칠고 둥근 모양일 거. 표면이 왜 거칠어야 돼요? 부착력 때문에. 표면은 약간 거친 게 부착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표면이 거칠다고 해서 모양이 별 모양이나 아니면 사각형 모양이 되면 잘 안 굴러가죠. 그럼 안 굴러가면 공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양은 둥근 모양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20회 때 나왔어요.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표면은 뭐하고? 건조하고 내부에는 뭐였다고요? 물이 포수 꽉 차 있는. 포수가 뭐냐면 물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포수가. 그래서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에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로 하는 걸 바람직하다. 이거 왜 이러냐? 자, 이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게 골재예요. 이게 골재면 이 골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바깥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표면은 건조하지만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 맞죠?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강도를 만들려고 딱 배합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자갈을 투입했는데 이 자갈이 골재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부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걸 섞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자갈이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엄청 목마르죠. 그러면
시멘트하고 수화 반응해야 될 물을 얘네가 뭐 할까요? 뺏어가요. 나 목말라 하면서 뺏어간다고. 그럼 얘네는 수화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반응을 못하면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골재를 사용할 때는 물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는 배 터지게 물을 먹여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바깥에도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일로 가는 거죠. 욕심 부려가지고 바깥에도 물을 묻히고 있으면 그 물 묻힌 게 이 물 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안에만 물이 꽉 차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물을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강도가 낮아지거든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야. 야, 물로 보냐? 물로 본다는 얘기 뭐 약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으면 강도가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골재가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 21일 때 나왔어요. 동결융의 작용. 동결융해가 뭐냐면 콘크리트가 이제 굳을 때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외부 환경이. 그럼 날씨가 추우면 콘크리트가 얼어요, 안 얼어요? 얼죠, 물을 쓰니까. 그걸 이제 동결융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어서 풀리게 되는 거. 그래서 동결융해 작용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장골재는 모래는 내구성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내구성이죠. 그럼 내구성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처럼 동결성이 되면 얼게 되면 골재나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골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구성,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 테스트 한다고요. 근데 동결융해 작용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라고. 그럼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설명했냐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재료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재료를.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재료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쉬었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재료 외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때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나의 내용을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첫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보죠. 시멘트. 시멘트에 대한 분말도 부분을 얘기했는데 시멘트의 분말도를 얘기할 때 시멘트 분말도가 클수록 뭐라고 반응이 빠르다. 그럼 수화작용이 빠르다. 발열량이 크다. 그럼 조기 강도가 크다. 조기 강도 크다. 그러면 발열량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에 조기 강도 큰 거 맞죠? 그러면 균열이 크다. 균열이 크다. 그리고 시공연도는 좋다. 됐나요? 그리고 장기적인 강도는 떨어지더라. 되나요? 그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래하고 자갈, 장골재, 굵은 골재를 나누는 체의 기준은 몇 밀리체? 5밀리체. 되나요? 그 정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